정말로 홍혜인 사장님께서 그만두신 건가요? 녹즙 배달원은 텅 빈 홍혜인 사장실에 쌓여가는 녹즙을 보면서 직원들을 찾아가 퀸즈 오너 일가의 경영권이 박탈된 게 진짜냐고 물어보았고, 사실이란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자리에 주저앉았죠. 홍혜인 사장이 베풀어준 마음 씀씀이 때문에 자기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무사히 치료받고 지금은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때는 쳐다보기조차 살벌했던 홍혜인이 이렇게 허무하게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행방이 묘연하다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자세하게 분석해본 녹즙 배달원은 이 모든 게 은성이 속한 파이원 인베스트먼트가 부당하게 조작한 일이란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녹즙 배달원은 퀸즈 오너가를 변호하고자 퀸즈 백화점에 다시 들른 백현우를 붙잡고 말하길, 법무이사님, 일전에 홍혜인 사장님께서 저에게 당분간 직원들 1250명 모두에게 녹즙을 배달하라고 주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녹즙을 배달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은 게 있었는데 그걸 진작 홍혜인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못내 한이 되더라고요. 만약 그것만 미리 다 말씀을 드렸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퀸즈 백화점 사장 자리에서 내쫓기는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백현우는 녹즙 배달원이 하는 말들을 하나같이 신중하게 다시 들어보았고, 혹시 지금 해주시는 말들을 증명할 만한 녹음 파일이나 사진 같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러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은성이 속한 파이원 인베스트먼트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녹즙 배달원이 그런 증거를 갖고 일리가 만무하였죠. 그렇기에 백현우와 녹즙 배달원은 증거 없는 정황만 알고 있다는 사실에 침통해하다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자기 방으로 배달 오는 녹즙을 보고 기분이 찝찝해진 은성이 앞으로 녹즙 배달 중지하라고 지시하자 당황한 녹즙 배달원이 비서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성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홍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죠. 녹즙 배달원으로부터 홍혜인의 이름을 들은 은성은 배달원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쫓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했어요. 녹즙 배달원이 담담하게 말을 하길, 홍혜인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본인께서 직접 녹즙을 주문하셨어요. 설사 녹즙을 안 먹는다는 직원이 있다면 무조건 설득해서 먹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녹즙 배달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은성은 자기의 첫사랑이자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혜인이 직접 주문해서 배달이 오는 녹즙이라니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렇다면 계속 배달을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먹지 않고 버리던 녹즙을 혜인을 생각하며 꾸준히 먹기 시작했죠. 녹즙 배달원은 은성의 사무실에 이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이었기에 만약 은성의 방에 녹즙 배달을 못하게 된다면 몰래카메라를 수거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필사적으로 혜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배달을 중지할 수 없다고 매달린 건데요. 녹즙 배달원이 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백현우는 비장한 목소리로 배달원에게 말하길, 퀸즈 오너가가 일거에 무너지게 된 이유는 모든 행동을 도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퀸즈 오너 일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 참입니다. 퀸즈그룹과 파이어 인베스트먼트사의 모든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백현우는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싸워보겠다 다짐했죠. 그리고 백현우의 강한 의지를 엿본 배달원은 자신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혜인을 돕기로 했어요. 법무이사님, 홍혜인 사장님께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죽을 뻔한 저희 아기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과도 다름없어요. 그런 제가 사장님을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홍혜인은 퀸즈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개념 있는 CEO로 직원들의 마음을 샀고, 그러한 태도는 용두리에서도 계속되면서 홍수철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귀하게 자라느라고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스키 한 번 못하고 매해 산삼까지 구해서 먹었던 홍수철은 투박한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사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백현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매번 위생 상태를 염려하는 모습이었고, 주전자에 담겨 나온 보리차를 보면서 생수는 없냐고 투덜댈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홍혜인은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어서 홍수철의 뒤통수를 엄청 세게 때리면서 그냥 주전자 물쳐 마시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현우의 누나와 형인 백미성과 백현태는 홍혜인을 보면서 백현우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 시댁에 이렇게 호의적인가 싶어 혹시 그 어떤 하트 시그널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 백두관은 두 사람의 재결합을 염두에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었죠.
만일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다면 백현우가 결혼하기 전 홍혜인에게 내가 땡빚을 져도 아니 더 심한 걸 갖게 된다 해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용두리에는 또 하나의 그린라이트가 반짝하고 켜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홍범자와 김영민이었죠. 장국영을 닮은 김영민을 보자 사랑에 빠진 홍범자는 그에게 직진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순바람둥이의 책임감 없는 남편들만 보고 지쳐갔던 홍범자는 매일 아프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치매 걸린 노모를 몇 년 동안 간호하고 수발드는 김영민을 보면서 그의 완벽한 외모와 인성에 반해버린 것이었어요. 홍범자가 자신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자 김영민 또한 홍범자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입을 벌리고 해벌레할 정도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홍혜인은 백현우의 방에 머물면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그곳에서 핑크색 mp3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용두리에 방문했을 때에도 mp3 안에 담긴 음악을 듣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백현우와 자기가 음악 취향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mp3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그곳에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과거 학생 시절 자기가 잃어버렸던 mp3와 똑같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고 말하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두 사람의 숨겨진 인연을 알아가게 되었죠. 게다가 백현우의 어릴 적 일기장을 발견한 홍혜인은 일기장을 스르륵 넘기다가 그곳에 써있는 내용 하나를 읽고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과거 자기가 보트 전복 사고가 있었을 때 백현우도 그곳 바다에 있었고 그동안 자기 친오빠 수환이 자기를 구해줬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구한 건 바로 백현우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일기장 내용 진짜야. 홍혜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백현우에게 일기장을 활짝 펼쳐들고 그날의 일을 물었고 백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히 말하길 응, 맞아. 그 여자 아이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맞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알게 된 사건이지. 그래서 내가 해병대 특수경호부대에 지원하게 된 거기도 하고 말이야. 홍혜인은 독일에서 사냥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적 있던 백현우가 수십 년 전 바다에서도 자기를 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용두리에 와서야 알게 됐고 백현우 얘는 진짜 나 좋아하려고 태어난 남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홍혜인이 인턴으로 퀸즈 백화점에 근무할 때는 홍혜인을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자란 일 못하고 옷도 할머니 거 입고 나오는 어려운 환경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만약 홍혜인에게 땡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감당하겠다며 감동의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 말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모든 경영권을 잃고 기자들의 눈을 피해 시골 용두리에 와 있는 홍혜인을 책임지고 있으니 정말 백현우는 홍혜인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남자가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한편 홍혜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서울로 가서 퀸즈그룹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내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검정 모자를 머리에 쓰고 변장까지 해서 퀸즈 백화점에 갔지만 단박에 홍혜인을 알아본 백현우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퀸즈 백화점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퀸즈 리조트 투자가 불발되면서 제대로 토지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사기 피해 투자자들 피눈물에 응답하라면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농성과 함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퀸즈그룹 오너가는 먹튀하지 말고 보상하라면서 퀸즈그룹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날계란을 던지는 등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백현우는 홍혜인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또 한 번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녀의 팔을 세게 끌어당겼던 것이었죠. 홍혜인은 억울한 마음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우리 가족들도 당한 거라고. 우리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고 말이야. 홍혜인은 백현우가 잠시 다른 데를 보는 사이 농성꾼들이 모여있는 퀸즈 백화점 앞으로 나갔습니다. 홍혜인이다. 홍혜인 사장이다. 시민들이 홍혜인에게 달려들려는 사이 백현우는 차를 가져와 홍혜인을 차에 태웠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명의 기회를 잃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홍혜인은 우리 집이 어떻게 되건 말건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 백현우는 자기가 생각해놓은 게 있다면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증거들이 증명만 된다면 은성이 했던 방식 그대로 복수할 거라면서요. 홍혜인은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으라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어만 있으란 말이야? 그러자 백현우는 홍혜인의 손에 녹즙 배달원이 전한 녹즙을 쥐어줬습니다. 황당한 홍혜인이 이게 뭐냐고 묻자 백현우가 담담하고 따뜻한 어조로 말하길 혜인이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계속 해오고 있어. 라면서 창밖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홍혜인을 기다리던 녹즙 배달원이 꾸벅 고개 숙여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혜인아, 왜 그동안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서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 그러자 머쓱해진 홍혜인이 말을 하길. 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면 직원들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라고 머쓱하게 말하자. 백현우는 그런 홍혜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다며 피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백현우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홍혜인은 자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현우와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어줄 녹즙 배달원의 모습이 훤히 그려졌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 손 안에 든 녹즙을 더 소중히 꽉 쥐었답니다. 과연 백현우는 녹즙 배달원과 공조하여 은성 패거리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